현재 전 세계는 과도한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서 지구 기후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산소를 만들어내는 나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지구의 허파 아마존의 밀림의 면적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반도에서는 1년 내내 편서풍의 영향으로 한반도로 불어닥치는 몽골과 중국의 고비 사막지대와 만주벌판의 사막화로 인해서 한반도의 대기 환경은 늘 답답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기술이 지구를 구할 것 같습니다. 바로 지구의 산소 포화 농도를 더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으로 인해 인류의 수명 연장과 지구의 생태 환경이 더욱 인간에 알맞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를 구독해주시고요. 또 좋은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고대의식이 공룡과 거대 파충류가 살던 초창기 지구의 모습은 지금의 지구보다 산소 포화도가 수배 이상 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마치 의료시술에 사용되는 고압 산소실과 같은 환경이었다는 것인데요. 이는 호박 화석 속의 기포를 통해서 당대의 산소 포화 농도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학계에서는 아주 두텁고 압력이 센 대기 중의 산소의 농도로 인해서 대기권에는 아주 두터운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일종의 수분으로 된 차단막과 같은 대기층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그 덕분에 성장에 제한이 없는 파충류나 곤충류의 크기가 거대한 아파트보다도 큰 크기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인간들의 수명 역시 매우 길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학자들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세포나 상처는 대기 중에 산소 포화도가 높으면 빠르게 상처가 재생이 되고 노화의 속도가 늦추어져 최근 들어 젊은 피부, 빠른 상처의 회복을 바라는 이들에게 고압 산소 치료를 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고압 산소 치료 장치를 노화 방지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해 세계 부유층들 사이에서는 최근 고압 산소 치료 장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실제 체내 산소 포화도를 높여 세포 회복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과거 초고대의 시기 때에는 특수한 대기 환경으로 인해 지구의 산소 포화도가 매우 높았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인류의 수명은 청년기의 시간이 아주 긴 120세 이상이 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일각에서는 더 긴 수명 연장이 과거 고대 시기에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되는데, 주요한 원인 중에는 대기 중 산소 포화 농도,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해로운 광선이 차단됐었던 특수한 지구의 환경이었을 것이라는 흥미로운 분석이 논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고대 시기의 자연환경 변화로 인해서 대기 중에 있던 자외선을 차단하던 두터운 수분 물질과 산소 포화 농도가 점점 줄어들면서 인류의 수명도 크게 줄어들었고, 해로운 자외선을 막지 못해 인간의 노화 속도는 더욱 빨라졌을 것이라는 학자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들어 중국 등 주요 개발도상국들의 이산화탄소 배출, 그리고 가축들의 무분별한 사육으로 인해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더욱 두터워지고 있고, 그에 반해 산소를 생산하는 산림의 면적은 꾸준히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기술로 지구의 산소 포화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핵융합 에너지 기술입니다. 현재 핵융합 에너지 기술은 인류 궁극의 에너지 프로젝트로 불립니다. 바로 지구상에 널려있는 물을 분해해서 얻는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통해서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에너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수소의 경우에는 바닷물을 전기 분해해서 얻는데, 이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고농도 산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기 분해는 물질에 전기 에너지를 가하여 산소와 수소가 발생하는데 아주 고순도의 산소를 발생시켜 전 지구적으로 핵융합 전기 에너지 생산과 함께 고순도의 산소 발생 장치가 전 지구에 생기게 된다면 지구의 산소 포화 농도는 과거 초고대의 시기 때처럼 아주 훌륭한 대기 환경으로 바뀌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러한 고압 고순도의 산소가 주요 대도시의 인텔리전스 빌딩이나 아파트 또 첨단 가전제품을 통해 각 가정에 배송이 되어 고압의 산소가 보급되고 또 전지구적으로 확산이 이뤄지게 된다면 지구 전체의 환경이 개선될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풍부한 전기 에너지가 생겨 바닷물의 담수화를 통해서 황무지로 남아있는 사막지대나 건조지대의 수자원을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어 제2, 제3, 제4의 아마존 밀림지대를 만들 수 있어 사실상의 지구에 테라포밍이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핵융합 에너지 기술은 전 인류의 생존이 달린 프로젝트로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미국, 유럽연합,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앞선 기술 성과를 보이고 있는 나라는 단연 한국인 상황입니다. 당초 50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으나 더 빨리 상용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기술은 인류사의 거대한 특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인류의 수명 연장, 지구에 살아가는 생명체에도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술은 지구상에서만 쓰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나사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산소로 바꾸는 장치, 몫이라는 장치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화성의 대기 96%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 테라포밍 장치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고, 이 기술이 진보되고 한국의 핵융합 기술과 접목될 경우 화성 전체를 지구와 같이 살기 좋은 대기 환경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초보적인 기술 단계이지만 나무를 심을 수 없는 화성의 특성상 이 장치는 화성이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는 장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구는 과도한 이산화탄소 배출로 지구 전체가 화성처럼 삭막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출산율 자체가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개도국과 후진국에서는 폭발적인 인구 성장이 일어나 지구가 정말 멸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등 선진국들에서 개발 중인 인류를 바꾸어 놓을 전지구적 프로젝트는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류사적 진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기술이 하나의 국가적 패권이 되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헐리우드 영화 엘리시움은 최근에 이러한 상황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두 개의 양분된 사회가 나옵니다. 황량한 지구에 사는 극빈곤의 삶을 사는 이들과 또 우주에 만들어 놓은 사실상 영생이 가능한 의료기술과 대기 환경을 갖추고 살아가는 엘리시움이라는 인공행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영화는 제1세계 선진국의 사회와 인류 대부분의 인구를 차지하는 제3세계 극빈사회의 대립을 보여주는 영화로서 앞으로 지구가 선진국과 비선진국으로 나뉘어 선진사회는 늙어서도 젊은 모습으로 마치 영생하듯 사는 시대가 열리고, 또 후진국 사회에서는 인구는 많지만 의료 혜택이나 더러운 환경으로 인해서 단명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를 위해서 전 지구가 인구에 대한 문제, 또 환경에 대한 문제, 마치 냉전의 시기 때와 같이 양분되어가는 정치적 대립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됩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인류 국가로서 모든 세계 시민들이 살고 싶은 나라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의 기후위기, 인류의 문제 등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핵융합 기술이 상용화되면 정말 저 같은 애들도 늙지 않는 시대가 올 수 있겠네요. 정말 기대되는데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